어느 일본 여성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일본인 레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미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외롭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K-팝이 유행이었고 저도 친구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된 K-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진학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늘이 선물해 주신 것 같이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를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수학여행지를 결정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수학여행 참가 여부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수학여행지를 어쩔 수 없이 다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들은 모두 다 참가하는데 혼자서만 안 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분위기였지만 원하는 나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더 좋았을 거라면서 학생들의 아쉬움이 컸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수학여행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학여행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활동으로 학교가 아닌 밖에서 겪는 새로운 체험들은 살아있는 또 하나의 현장 교실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수학여행은 견문과 지식의 함양은 물론이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지만큼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곳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해외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사후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저희 학교는 수학여행 목적지의 선택지가 미국, 영국, 한국 등으로 다양해졌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학여행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나라마다 비용은 다 달랐어요. 저는 수학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반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사이에 K-팝을 비롯해 한류 컨텐츠들이 인기가 매우 높았고 게다가 떡볶이, 김밥, 탕수육, 짬뽕 등 한국 음식의 인기까지 높다 보니 모두가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기회 삼아 한국에 반드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지를 신청하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반에서 여자친구들은 거의 한국을 선택했고 남자친구들은 영국으로 많이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저랑 같이 기뻐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도 한국 열성 팬이었거든요. 엄마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한참 사랑의 불시착을 즐겨보셨는데 한국의 배우들은 왜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냐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몇 번 보시더니 이제 일본 드라마는 내용도 뻔하고 연기력도 별로고 조금 지겨운 느낌이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일본 드라마는 잘 안 보셨어요. 저녁에 엄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빼고요.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는 제 취향을 존중해 주시고 응원까지 해 주시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을 저나 엄마처럼은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약간 옛날 분이시고 고지식한 편이었는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었고 못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살면서 주제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요즘 일본 학생들 참 답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너에게도 발전이 있는 건데 왜 볼 것도 없는 후진국에 가는 거냐면서 설마 돈 때문에 수학여행도 가까운 한국에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등학생이 돼서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해외 수학여행을 그렇게 허무하게 한국으로 간다고 하는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학여행 자체를 한국으로 못 가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혹시나 한국은 절대 안 되니 미국이나 영국으로 다녀오라고 하실까봐 속으로 정말 걱정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즐겁게 다녀왔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일본에도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많은 자동차가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다리와 그곳에 전등들이 수놓은 야경은 정말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도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무작정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처음에는 K-팝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두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어요.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잠시 접어두고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법대에 가기로 했어요. 큰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변호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제가 법대를 가겠다고 하니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때는 생각 없이 한국 음악만 듣더니 그래도 철이 든 것 같다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일본의 대학교에 입학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뜻밖의 난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일본에서 법 전공을 하면 하나의 사건을 정말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 실제 사건 현장에도 가볼 수 있고 경찰이 범인을 신문하는 모습도 직접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갑자기 범인을 보니 무섭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가 왠지 사건에 휘말릴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감돌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인데 제가 그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꿈을 계속 꿨어요. 도망다니는 그런 꿈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는 제가 할 수 없는 직업임을 깨달았어요. 이런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전 변호사 되기를 포기했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갑자기요. 고등학생 시절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정말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도 생각났는데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진짜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한국 사랑으로 저는 틈만 나면 한국에 갔습니다.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이제는 돈을 버는 성인이니깐 한국에 여행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 5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정말 좋았어요. 남대문, 부산, 해운대, 김치볶음밥, 한강, 치맥, 월미도. 아직도 말할 게 정말 많은데 진짜 좋았던 곳들이에요. 한국 여행 다녀올 때마다 남대문에서 부모님께 선물도 사다 드렸어요. 한 번은 엄청 큰 가방이었는데 그게 정말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본에는 큰 가방을 팔긴 하는데 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자주 가는데도 여행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한국에 자주 오게 되니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국에서 쇼핑도 많이 하니 제 자신이 한국 자체에 빠진 것 같아 저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 여행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면서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한국에서의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겠다고요. 그동안 저와 죽이 잘 맞았던 엄마도 이번에는 당황하셨고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두말할 것 없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제 말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철이 든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이상해졌다면서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는데 이르렀어요. 부모님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며 제가 한국 가서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어쨌든 부모님은 저를 더 이상은 못 말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근이 많아서 너무 힘들긴 합니다. 한국에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기만 해봤지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니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일본이랑 다른 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처음엔 충격을 꽤 심하게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 와서 정말 놀랬던 것이 집 열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일본은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한국은 집 열쇠가 없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열쇠가 없으니 열쇠를 잃어버리는 고통도 없고 귀찮지도 않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리니깐 그게 정말 편했어요. 가족들이 놀러 올 때도 제가 만약에 집에 없어도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열쇠 없이 들어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열쇠를 쓰게 되면 이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의 집에 잠깐 갔을 때도 한국에선 안 쓰던 열쇠를 쓰려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피스텔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는 것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따로 추가 비용을 더 내면서 써야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살면서 제가 너무 좋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택배 문화예요. 한국 택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진짜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아무거나 간단하게 배달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생활용품들까지 다 택배로 배달해주는 것을 보고 기겁했어요. 게다가 쿠팡에서는 새벽 도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또는 새벽에 집 앞까지 와서 진짜 놀랬어요.
일본은 사람이 없으면 배달이나 택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부재중 관련 서류가 우편함에 들어있고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다시 집에 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귀찮은 일이었다는 것을 한국에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사람이 집에 없어도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는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건이 분실되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만큼 한국 치안이 뛰어나다는 거니깐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 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에요. 제 고향은 한국보다는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본에도 온돌이 있다면 부모님이 더 행복해지실 것 같거든요. 일본은 히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것도 좋긴 좋지만 히터를 켜두면 너무 건조해져서 안 좋거든요. 온돌은 추운 날에 바닥에 누우면 따뜻해지고 마음도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돌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 생각도 났고 부모님께 선물할 수만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은 정말 생활하기 편리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본에서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일본에서 변호사가 되었다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을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를 포기하고 한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이 힘들어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한국어 실력도 꽤나 늘었는데 가끔 제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에서 변호사 되기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일본인 레미의 사연을 소개해봤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미 씨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